안녕하세요. 솔라 온가족학교 솔맘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로 저희 홈스쿨을 한눈에 보여드렸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어 홈스쿨의 장점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영어 홈스쿨의 장점을 정리해보니 총 6가지가 되었는데 첫 번째, 교육비가 거의 안 든다. 여행으로 크는 아이들. 두 번째, 책 읽기는 에너지와 시간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언어 공부 방법. 문법과 단어 암기에서 해방. 세 번째, 영어책을 읽어주면 엄마의 영어 실력도 같이 커요. 네 번째, 영어 공부 스트레스 제로. 아이들이 행복한 공부. 다섯 번째, 언어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티켓. 티켓을 더하며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는 아이들. 여섯 번째, 큰아이들과 함께 외국어로 책 읽기. 어렵거나 생소한 언어로 책을 읽으면 그만큼 깊이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두 6가지인데 한 번에 소개하려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만큼 장점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앞으로 다음과 같이 3번으로 나눠서 소개할까 합니다. 장점을 2개씩 묶어서 1부로 교육비, 시간, 에너지를 아껴서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가자. 2부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게 함께 배우는 영어 공부. 3부로 언어라는 날개를 달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아이들. 이렇게 다시 주제를 잡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1부로 교육비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영어 홈스쿨 편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교육비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물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만으로 뭔가 교육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 그리고 평생 언어를 공부해도 책 하나 마음대로 읽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교육비가 거의 안 든다. 여행으로 크는 아이들. 이거 정말 큰 장점이지요. 쉽게 추측이 되실 텐데 영어 홈스쿨은 영어책과 외에 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글책에 비해 영어책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책값마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요. 하긴 대학 입시용 책들은 값이 좀 후덜덜하긴 해요. 책값밖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 한국이었으면 학원비 정도 아꼈다는 뿌듯함에 그쳤을 텐데 여기 사우디에 오면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5아이를 학비가 1년에 2, 3천만 원이나 하는 국제학교에 모두 보내는 경우 남편 회사에서 단 2명 약간의 지원비가 나온다고 해도 1년에 억 단위의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 돈을 그냥 꿀꺽했으면 집 한 채라도 마련했을 텐데 이곳 사막 나라 사우디는 갈 곳도 할 것도 거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단조롭고 심심한 나라랍니다.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달간 금식으로 온 나라가 낮에 잠이 들고 모든 게 느려집니다. 라마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바로 한여름 더위예요. 한여름에는 낮 기온이 40에서 50도를 웃돌고 심지어 최저 기온도 30도가 넘어 6개월 정도는 밤에도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날이 선선해지는 겨울에도 쇼핑몰 외에 갈 곳이라고는 늘 가는 해안가 공원이 전부이고요. 사교육기관은 물론 박물관, 도서관 등 교육기관이 거의 전무한 곳입니다. 내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삶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저희 아이들이 1년 내내 자가격리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저희 가족의 사우디 삶이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사막을 떠나 초록을 맛보고 돼지고기도 먹어야 살아남을 것 같아서 사막을 탈출해야 했는데요. 저희 가족은 여기에서 많이 먼,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드는 한국보다 가까운 인근 여러 나라와 특히 유럽으로 그리고 동남아나 아프리카까지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1년 내내 자가격리 같은 삶을 사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아 굳은 돈을 차마 꿀꺽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비를 아껴 코로나로 여행을 갈 수 없던 1년 빼고 지난 8년간 사우디에 지내면서 아이들과 다닌 나라가 무려 26개국 정도나 된답니다. 책이 글로 읽는 독서라면 여행은 세상을 읽는 독서다. 배 짓는 기술을 가르치고 싶으면 바다를 보여줘라.
여행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입니다. 아이들과 갑갑한 사막을 좀 벗어나고 싶다는 일종의 생존 출구로 시작한 여행이 지난 8년간 한 해 한 해 쌓이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 가족은 여행의 교육적 효과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는 말을 실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이 여행이 주는 자극으로 단조로운 사막의 홈스쿨을 잘 이어올 수 있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행이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아이들이 갑자기 전혀 새로운 세상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온몸으로 새로운 세상을 느끼고 접하고 듣고 맛보고 알아갑니다. 저희는 유럽을 다니며 박물관, 미술관, 궁전, 성당을 셀 수 없이 다녔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연스레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야말로 역사, 문화, 예술, 언어, 문학, 국제관계, 정치 등 총체적인 질문과 자극, 배움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행지를 정하면 그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아이들 교육에 유익이 되는 일정을 남편이 계획하고 진행했어요. 여행을 거듭하면서 여행 홈스쿨이라는 이름도 붙이게 되었는데 저희의 여행은 힘들게 일하고 쉬러 가는 휴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빡센 intensive educational 코र्스에 더 가까웠지 싶습니다. 큰아이가 로마를 다녀오고 나서 라틴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넷째가 내돌경 러시아에서 발레 공연을 보고 발레를 전혀 배울 수 없는 이곳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 9살이 되는 지금까지 그 꿈을 잃지 않고 있다가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온라인으로 발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저희 홈스쿨을 커리큘럼 없는 홈스쿨이라 소개하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 자연스레 배우고 싶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은 독서로 채워질 수 있었지만 큰아이의 라틴어라든가 발레, 특히 음악이나 미술 같은 부분은 이곳 사우디에서 전혀 배울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사우디는 종교적 특성으로 음악, 미술이 금기 나라라 배울 수 있는 곳이 전무해요. 라틴어는 솔직히 독학한다는 게 정말 어렵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길을 찾아내요. 결국은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게 이곳 상황을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아이들 안에 배움의 열정이 강렬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미술, 음악이 금기인 사막에서 저희 아이들은 음악도 미술도 발레도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막내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5아이를 데리고 낯선 나라를 여행하는 게 부모로서 쉽지만은 않았지만 국제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번 돈으로 여행을 한 거나 다름이 없기에 아이들 덕분에 여행을 한 게 아닌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입니다. 특히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다녀온 아프리카 여행이 갈수록 기억에 참 많이 남는데요. 4돌 지난 막내를 남편과 첫째, 제가 돌아가며 업고 비록 눈 덮인 바위로 된 정상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3,000m가 넘는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한 것과 세렝게티, 응고롱고에서 사자, 얼룩말, 기린, 물소떼 등 야생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기억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인 저에게까지 너무 강렬하고 귀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행 준비에 진행에 뒷바라지에 아이들은 마냥 신나지만 남편과 저는 사실 고생이 작지 않은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국제학교 학비를 벌어 다닐 수 있는 여행이다 보니 뭔가 매우 억울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아주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싼 비행기 티켓 구하는 법부터 일정 짜기, 여행비 아끼는 여러 꿀팁 등 여행 관련 일체는 남편이 담당해 왔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보라고 제가 남편을 좀 찔러보겠습니다. 저희는 어쩌다 사우디에 오게 되어 교육비 절감이 차원이 다르게 되었지만 각 가정마다 교육비 문제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반가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세계여행을 이 정도는 다녀야 하나? 너무 나랑 먼 이야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우디에서 가는 해외여행은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어렵고 특별한 여행이라기보다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풍 정도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초록 세상을 보여주고 뛰어다니고 자연을 보게 해주려고 다른 나라로 가야 했던 거고요.
사우디 오기 전에는 곤충을 유달리 좋아하는 첫째의 등살에 밀려 매주마다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첫째를 비롯해 아이들은 자연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며 일종의 다른 세상을 탐구했는데요. 그때 곤충이나 생물에 가졌던 살아있는 호기심을 아이들은 커가면서 다양한 학문의 영역으로 넓히고 깊이를 더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저는 이국적인 외국이란 세상보다 자연이라는 무궁무진한 세상이 더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른 나라보다 자연을 많이 누리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갈 곳이 너무너무 많고 풍성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도시락 하나 싸들고 차로 1시간만 나가면 만날 수 있던 초록 풍경이 이곳 사우디에서 가장 그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홈스쿨로 교육비를 몇 년만 아끼시면 아이들이 5학년 이상 되었을 때 해외여행도 한번 계획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처럼 서바이벌로 너무 자주 많은 나라를 다니는 유익 못지않게 쉽게 갈 수 없어 아주 특별한 여행이 주는 유익은 또 다르게 귀하고 강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로마는 아이들과 한 번쯤 꼭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또 하나 여행을 준비하고 다녀보면서 여행은 돈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행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에너지와 수고가 돈 못지않게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 홈스쿨로 교육비 아끼는 법은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장점 영어 홈스쿨로 여행 준비할 시간과 에너지 아끼는 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언어 공부할 때 문법과 단어 공부에 빠지지 마라는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어는 포기했다 하시는 분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책 읽기는 에너지와 시간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언어 공부 방법, 문법과 단어 암기에서 해방. 저는 책 읽기로 언어를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 개인적으로 30년 넘게 영어를 공부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영어를 읽어주면서 그리고 아이들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필요한 문법 공부와 단어 암기의 늪에서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언어 공부는 문법 공부하고 단어 외우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수학 공식 배우듯 문법을 공부했고 수학 문제 풀듯이 문장을 분석했고 단어장 만들어 걸어다니면서 외웠고 그런데도 읽고 싶은 영어책 하나 자유롭게 읽지 못하는 전형적인 언어의 늪에 심지어 영문학을 전공하던 대학 때까지 빠져 허우적거렸는데요. 대학에서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원서 무조건 읽기 이 방법으로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은 모를까? 회화 학원이라든가 해외 연수를 다녀온 주변 친구들보다 제 영어 실력이 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 전이니까 벌써 20년도 전인가요? 영어를 reading, speaking, writing, listening, grammar 이렇게 5 영역으로 나눠 원어민 선생님은 물론 한국인 선생님들도 한국어를 전혀 쓰지 않고 100% 영어로만 가르치는 당시로서 매우 핫하고 센세이셔널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1단계부터 꾸준히 단계를 밟아온 소수의 아이들이 5, 6학년쯤 되었나? 해리포터를 빈 강의실에서 혼자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나 간신히 되었던 원서책을 아이들이 읽고 있다니 당시 참 인상적이고 신기했는데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해리포터를 읽기까지 들인 수고나 에너지를 문법 공부는커녕 단어 공부도 거의 하지 않은 저희 아이들이 해리포터를 읽기까지 들인 수고나 에너지와 비교해보면 거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해리포터를 읽기 전에 문법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고 단어를 조금 외우기는 했지만 파닉스 외에 한 공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영어책 읽어준 게 전부였으니까요. 아이들과 영어가 아닌 저도 처음 공부해보는 다른 외국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책으로 언어 배우기의 효율을 더욱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영어 외에 처음으로 공부하게 된 스페인어의 경우 제가 전혀 모르니까 영어 처음 배웠듯 문법부터 공부하고 단어 찾아서 아이들과 같이 외우는 식으로 진행하니
몇 년이 지나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책을 읽으니 언어 습득의 속도가 달라지는 게 그냥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공부하게 된 프랑스어와 중국어는 제가 문법만 대충 훑고 바로 책으로 들어갔는데요. 놀랍게도 스페인어에 비해 언어 습득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불과 수개월 만에 책 읽는 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물론 영어와 유사한 면이 많다는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10년간 영어의 문법과 어휘, 시험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시간을 완전히 건너뛰고 정말 수개월 만에 책 읽는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얘도 충분한 것 같지만 저에게 진짜 결정적으로 언어는 책 읽기로 읽어야 한다는 확신에 마침표를 찍어준 언어는 바로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는 영어, 스페인어, 불어와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문법이 아주 복잡한 언어인데요. 제가 예를 아주 조금만 들어보자면 기본 명사 유형이 4가지고 4가지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그리고 영어나 다른 언어에는 없는 아블라티브라는 격과 부르는 혹격, 이렇게 6가지 격을 다 따로 외워야 해요. 그렇게 형용사도 주격부터 6개 격을 외워야 하는데 형용사도 유형이 또 여러 개예요. 동사는 유형이 4가지인데 원형이 하나가 아니라 4개예요. 기본 시제가 6개에 6개마다 수동태가 6개, 접속법이 6개, 분사 유형도 현재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유형도 4가지고 시제에 따라 4가지가 있고요. 더 하지 말아야겠죠. 영어와 비슷해서 그런가 제가 스페인어, 프랑스어, 심지어 독일어 문법도 한번 훑어보면 대충 감이 왔는데 라틴어는 머리에 쥐가 나고 한마디로 쫄게 만드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프랑스어 책과 중국어 책이 수개월 만에 읽히는 경험을 하고 라틴어도 책으로 덤벼보자는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가 올해 치를 AP 라틴어 시험 본문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아스, 무려 시입니다. 그거랑 카이사르의 데 벨로 갈리코, 갈리아 전쟁기죠. 에라 모르겠다 해석 참조하여 본문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첫째가 역사적 맥락과 인물 설명을 곁들여 해석을 해주기는 하지만 라틴어 문법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본문이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만 붙들고 있을 때 머리에 쥐만 나고 이해되지 않던 많은 것들이 막 이해가 되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경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라틴어보다 더 막강한 언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랍어예요. 사우디에 왔기 때문에 아랍어가 도처에 들리고 쓰이고 아랍어 책이 흐드러진 이곳에서 아이들과 아랍어는 공부해 봐야겠다 야심찬 계획을 8년 전 사우디에 오자마자 가졌는데요. 정말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아랍어 알파벳에 익숙해지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아랍어 문법책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서 수시로 들여다보는데도 너무너무 생소하고 어렵고요. 아랍어는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인에게 그 소리나 문자가 아주 생소한 언어입니다. 연관을 지을 그 무엇도 없으니까 이 제 낡은 머리에 처음부터 새겨 넣어야 하는 거지요. 저희가 다른 언어를 하게 된 이유도 아랍어에 비해 다른 언어들이 너무 쉽게 다가와서입니다. 라틴어도 책으로 읽히는 고무적인 경험을 하고 저는 아이들과 레바논 페친이 직접 쓴 아랍어 소설을 지금 조금씩 읽고 있는데요. 역시 책을 읽으니 그동안 왜 문법에 8년이나 허우적거렸나 아주 억울한 마음입니다. 제가 좀 더 세게 나가보면 언어를 공부하는데 문법과 기계적 단어 암기는 효율이 없을 뿐 아니라 언어 공부에 방해가 된다. 문법과 어휘의 늪에 빠지면 언어의 맛을 볼 수 없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법이나 단어에 빠지지 않고 모르는 언어로 된 책을 어떻게 읽나요? 막 질문이 쏟아지는 느낌인데요. 이것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외국어를 아이들과 어떻게 공부하는지 따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장점 보따리에서는 교육비 아끼는 법으로,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보따리에서는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 아끼는 법으로 영어 홈스쿨의 장점을 알려드린 셈인데요. 어떠세요? 아이들과 시간을 내서 가까운 초록 세상으로 당장 여행을 떠날 여유가 생기는 기분이 조금이나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학원비 아껴 몇 년 후에 아이들과 로마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싶으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로마 역사에 대한 공부 계획도 지금부터 같이 세우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만큼 보인다고 했나요? 아이들이 아는 게 나오면 막 환호를 합니다. SPQR 이 단어도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로마의 의원과 시민들이라는 뜻인데
길바닥 매뉴얼 뚜껑에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어 홈스쿨로 교육비와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제 1부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제 2부, 영어 홈스쿨 장점 두 번째 시간에는 버는 것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영어 홈스쿨 장점의 하이라이트라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엄마도 아이도 행복하게 영어를 함께 배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즉, 행복과 배움을 동시에 버는 일거양득이라고 하나요? 영어 홈스쿨이 어떻게 아이들뿐 아니라 엄마나 아빠의 영어도 잘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엄마 발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사실 많이 놀라고 격려도 되면서 부담도 못지않게 컸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으시구나 전해졌고, 제가 이곳 사막이라는 다소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 홈스쿨을 진행하며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조금은 독특한 아이들 키우고 교육하는 이야기를 더 잘 정성껏 준비해서 소개해야겠구나 더욱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제가 했지만 앞으로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하신 거나 여러 피드백 다양하게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첫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홈스쿨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